반갑습니다. 대성마임의 이영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완벽함을 담다 이영수 자료분석 OT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죠? 자료분석은 제가 정말 잘하는 분야니까 따라오셔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2026학년도 사회문화 쉽게 나온다고 우리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도 더 많아질 거고, 또 정보량도 또 수능에서 본 것처럼 2025학년도에서 느낀 것처럼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50점만 생각을 하시죠. 만약에 1등급 컷 자체가 30점대 나온다 이러면 50점까지 받기가 힘들겠지만, 보통 사회문화는 44, 45, 46 이렇게 1등급이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인원수도 더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 이 정도에서 형성될 겁니다. 또 이렇게 형성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게 바로 자료 분석이죠. 아무리 뭔가 개념이 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 분석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시간적인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1컷 자체가 보통은 44에서 46 이렇게 좀 많이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50점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킬러 문제가 이제 두 문제, 특히 자료 분석 문제가 두 문제가 좀 핵심될 것 같아요. 사회 계층과 사회 이동도 쉽지가 않겠지만은, 그래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될 건데요. 우리가 보면 일단 쉬운 거 끝내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하자. 근데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려운 거는 빨리 도전하고 더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풀어보고 자기 거 되는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한데, 나중에 시작한다? 이건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나중에 대비하지 말고 저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틀려도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 정도는 나는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2등급만 받아도 괜찮아. 안 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면 됩니다.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저하고 함께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저희 자료 분석은요,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원리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이 될 건데, 아마 5가지의 원리를 저하고 먼저 배우고 시작할 겁니다. 실전적으로 필요한 거는 인구라든가 또는 사회보장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서 녹아있는 어떤 비율이라든가 변화율 또는 비율과 변화율의 관계, 가중평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저하고 터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유형에 대한 정의를 할 건데, 원리를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인구,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작년도 또 안 나왔지만은 사회 불평등의 여러 형태도 혹시나 모르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필수적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층과 사회 이동까지도 여기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기출 문제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애들이 연습도 많이 하고 좋게 느끼겠지만은, 저는 항상 문제를 선별할 때요, 유형이라든가 난이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 순서까지도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가지고 내가 얻게 되는 것보다 꼭 풀어야 되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더 내가 집중적으로 연습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선별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 제가 거의 모든 OT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자신감을 아주 가지고 이야기해요. 단순하게 EBS에 있는 해설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붙여놓고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기식의 해설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해설지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보면 문제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정보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문제의 선지를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강좌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자료 분석의 기본적 원리, 유형, 불평등, 사회보장제도, 사회이동과 사회계층 구조. 그치? 자, 그래서 교재 순서는 아마 인구, 사회보장제도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핵심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부터 하고 나서 불평등과 사회계층 구조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구성은 원리, 유형 1, 2, 3, 4, 그리고 원리에 대한 연습, 우리 5가지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5가지 원리에 대한 연습을 진행할 거고, 여기와 관련된 기출문제 9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자,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유형 안에서도 또 유형 연습을 진행할 겁니다. 뭐 총 부양비가 주어진 경우 또는 뭔가 비율이 주어진 경우 어떻게 진행할 거냐. 또 사회보장제도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유형에 대한 연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자, 기출문제는 약 46문제 정도가 실려 있고 여기에 대한 해설까지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 원리는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자, 원리에 대한 적용이라고 해서 내가 배운 원리를 내가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로 갔을 때 인구에 대해서도 유형을 제가 나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총부양비가 주어진 경우에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연습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가 진행이 잘 나올 거고, 자, 이렇게 해설지도 보다시피 문제에 대한 접근, 선택지 분석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고 또 실전적인 해설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건데요. 강의를 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교재를 2번, 3번, 4번 풀어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이번에 진행되는 제 모든 강좌 중에서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북을 다 출시를 할 건데요. 자,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사회문화답게 또 시험장에서 정말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줄 테니까 저하고 먼저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시고요. 유형 정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는데 복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 자료 분석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요. 선지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선지가 나와요. 또는 뭐보다 많다, 뭐 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의 선지가 막 보여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 보게 되면 A는 뭐 7.5, B는 7.34, 그러니까 A가 더 크구나, 이렇게 되면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딱 숫자가 보이니까 더 좋다고 느껴질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는 1보다 크다 그랬는데 구해보니까 0.9밖에 안 나와요. 1보다 작네, 그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게 처음에 학생들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A가 B보다 큰지가 맞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지 이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한테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지 얼마인지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리고 현장에서 수업할 때도 항상 뭐라고 항상 많은 이야기를 하냐면 확인해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숫자를 찾아가지고 계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러니까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 이러니까 얘는 1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확인하는 연습을 더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지 한 문제를 주고 나서요. 시간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 풀어봐. 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되게 잘 풀어내요. 그냥 100으로 두고 X, Y 써가면서 해도 답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수능 시험장에서요. 정보량이 많은 그 글을 다 읽어내야 되고 자료 분석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빠르게 풀지 못하면요. 또 정확하게 선지를 확인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은 시간 내에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연습을 할 때 내가 친절하게 계산 다 해주고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계산기 올려놓고 야 이렇게 해보니까 야 얼마잖아. 답 이거지. 맞아요. 이게 무슨 강의냐는 거예요. 이게 시험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수능에서 또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강의가 또 저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자, 제 강의의 특징은요. 계산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를 빠르게 읽어내고 선지가 나왔을 때 이 선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는 이런 모습들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숫자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시킬 거고 결국에는 정말 능숙하게
노련하게 정답을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연습을 저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마 뭐 선배들이나 이렇게 한번 들어봤던 친구들한테 소개를 받았으면 이 강의가 얼마나 좋은지 아실 겁니다. 제가 더 많이 연구하고요. 더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강의 진행할 테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와 주시게 되면 더 정확하게 잘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자료 분석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해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 몇 문제를 주고 나서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수능 시험 당일에 그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그 환경 내에서 내가 시험을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 더 초점을 두겠습니다. 재미는요. 수능 끝나고 웃는 게 더 큰 재미인 것 같습니다. 강의는 밀도 있게 좀 더 실전적으로 진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